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광고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강기능식품 업종에 대해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려고 해요. 아무래도 라이브 건강기능식품 광고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광고 대행 의뢰를 맡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럴 때 이제 보통 문의 남기시는 게 네이버나 메타, 구글 광고 쪽에서 어떤 게 좀 위험한지, 어떤 걸 준수하면서 광고를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특히 이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좀 자주 물어보시는 이제 질문이 이제 화장품이나 일반 제품에서도 이제 쓰이는 내용들인데 건강기능식품으로 이제 올리게 되면 심사 중이나 게재 제한 그리고 개정 제한까지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피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되는지를 좀 질문을 되게 많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메타 광고나 구글 뭐 이런 데에서 이제 뭐 노출 제한 같은 게 걸리는 경우가 여럿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왜 계속 노출 제한이 걸리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바꿔야 통과가 되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 입장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건강기능식품 광고가 좀 왜 이렇게 까다로운지부터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식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식품이 맞기는 한데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관련해서 좀 과장 광고 논란이 많이 있었던 상품들이 많다 보니까 표현이 조금 까다롭게 제한이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광고 심사 기준의 출발점이 플랫폼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시작점이라는 거죠. 네네, 맞아요. 네이버나 메타나 구글 전부 다 시각처 기준을 기본으로 심사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매체보다 상위여가지고 단순히 매체사에서 넘어갔다고 안심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제 시각처 기준을 어기게 되면은 충분히 사후 제재가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예, 적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좀 정하는 제한 사유에 따라서 좀 개정 정지라든지 이제 소재 제한 같은 것들이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맞아요. 한번 이제 메타나 뭐 네이버 같은 데에서 글 한 번 잘못 올렸다가 바로 정지를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바로 정지를 당하진 않지만 메타 같은 경우에는 뭐 별다른 주의 없이도 바로 광고 노출이 제한될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면 앞으로의 마케팅 방향이나 그때 당장의 매출 같은 거에도 타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소재 제한이 되다 보면은 이제 소재 하나 때문에 계정 전체가 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전하게 세팅해두는 게 좀 진짜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말씀드릴 거는 더 구체적으로 어떤 표현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지 이걸 소라님이 한번 대답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그럼요. 건강기능식품에서 좀 이제 불가한 이제 표현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릴 텐데요. 당연히 업종이랑 제품별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좀 아래 단어들이 들어가면은 대부분 좀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효과와 관련된 설명들인데요. 감량, 지방, 체중, 혈압, 콜레스테롤 그리고 뭐 땡땡 효과 이런 것들은 좀 위험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좀 많이 광고하시는 내용일 텐데 다이어트나 질병, 예방, 완화 이런 것들도 이제 약으로 오인될 수 있는 이제 표현이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좀 과정 광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비포 애프터 이미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조심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게 되면 심사에서 자동적으로 일단 필터에 걸려가지고 게재가 안 될 확률이 높고요. 수동 검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후에 좀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아요. 특히 비포 애프터 같은 경우에는 이 건강기능식품 업종 말고도 뷰티나 다른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뭐 우리도 이런 거 비포 애프터 만들어가지고 하면 잘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이 소재를 활용하시는 분들이 여럿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광고를 진행하다가 아예 계정이 완전 정지가 된다든지 계정을 아예 풀 수 없도록 이제 메타에서 조치를 취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여럿 있으니까 그 부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진 하나 때문에 계정이 정지되는 경우가 실제로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좀 안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 광고에서 자주 걸리는 표현들은 우리 제품을 딱 나타내기 좋은 얘기들이라 꼭 이런 표현들을 써야만 소구점을 잡을 수 있는데 이런 표현들 말고 좀 다르게 완화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래서 금지어 vs 허용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금지어만 알아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좀 대체 표현을 아셔야 돼요. 사실상 저 금지어들을 다 적용을 하고 나면은 쓸 수 있는 표현이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금지어 대신에 대체어로 좀 이제 권장하는 표현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지어가 있으면은 대응하는 이제 그 허용어까지 이렇게 좀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좀 이제 건강기능 이제 그 식품을 알리는 데 있어서 뭐 식품, 건강식품, 기능성 제품 이런 이제 표현들은 좀 사용이 어렵고요. 요거 대체 용어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건강기능식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제라는 표현도 많이 사용을 하실 텐데요. 요것도 이제 권고 사항으로는 영양 보충용 제품 정도로 예, 순화해서 표현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비타민제, 칼슘제 이런 것들도 이제 비타민 보충용 제품, 칼슘 보충용 제품 이렇게 수정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좀 약으로 오인될 수 있는 약이나 이제 병원용, 뭐 약용식물 이런 이제 단어들도요. 이제 건강기능식품 코너 혹은 이제 전통식물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화 표현을 좀 많이 해주실 필요가 있고요. 또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는 이제 복용, 요거는 이제 섭취로 바꿔주시고, 처방은 배합, 그리고 효과, 효능 같은 경우에는 기능 정도로 좀 순화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효능 있음 이런 문장은 걸릴 수가 있는데 기능성 원료가 함유되어 있음 이런 식으로 문장을 좀 바꿔서 대체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통과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좀 단어 차이가 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이제 기능성 원료가 포함이 되어 있는 이제 식품인 거지. 어떤 뭐 효능 입증을 받은 이제 약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맞고, 이런 것들을 좀 모르고 이제 그냥 쓰다 보면은 자꾸만 이제 소재 제한이 되고 노출이 안 되고 또 이제 어려움을 겪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이런 문구 같은 것들도 플랫폼마다 굉장히 다른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또 플랫폼마다 어떤 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플랫폼이라고 하면은 뭐 워낙에 다양하기는 한데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네이버랑 메타 그리고 이제 구글 요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유튜브가 보통 구글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심사 강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이제 네이버가 좀 제일 강한 편이기는 해요.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애초에 그 키워드 단계에서 사전 차단이 돼요. 그래서 좀 상대적으로 이제 광고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편할 수는 있는 게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뭔가 리스크를 겪는 거는 아니고 그냥 이제 소재 이제 통과가 안 되고 이제 키워드가 노출이 됐다가 차단이 되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좀 여러 개 테스트를 해보면서 좀 이제 그 정지가 그 이제 게재가 되는 소재나 이제 키워드 위주로 운영을 하면은 그래도 좀 원활하게 운영이 가능한 편이고요. 그리고 또 네이버 같은 경우가 조심하셔야 될 게 이 AI가 검수를 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통과가 돼서 광고를 진행하게 됐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 계정이 정지가 됐어요 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이어트나 이런 예민한 문장들은 소재나 확장 소재 같은 거에서도 통과가 됐다고 그냥 사용을 하셔도 되는 게 아니라 이런 말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다면 무조건 빼셔야 되는 키워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1차적으로 검수를 해주긴 하지만 그 먼저 말씀드렸었던 좀 금지 표현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피해 주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좀 많이 사용하시는 플랫폼이 메타가 있을 텐데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메타는 이제 주로 소재 위주로 노출이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미지나 뭐 영상이랑 같이 올리는 이제 텍스트 이런 것까지 전부 굉장히 예민하게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계정 이제 정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정 정지 같은 경우에도 좀 한 번에 이제 좀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플랫폼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뭐 소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잘못 써가지고 만약에 신고나 이런 게 들어오면은 거의 계정이 바로 잠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메타에서는 소재나 문구 같은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셔야 되고, 그런데 메타 광고를 보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은 그냥 뭐 쓰면 안 되는 키워드들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아마 뭐 페이지 이름이 뭐 약에 대해 진심인 사람들, 뭐 약을 잘 아는, 약을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약간 부계정을 파서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실제 공식 자사몰이 아니라.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페이지를 새로 만들어서 그냥 페이지가 정지당할 각오하고 소재를 돌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만약에 회사 계정으로 돌리면서 광고를 진행하고 싶다, 약간 페이지가 정지당할을 염두를 하기 싫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페이지 새로 만들어서 광고 진행이 가능하니까 새로운 페이지 만들어서 광고 진행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여기 아래에 있는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오피셜 계정 하나로만 운영할 경우에는 좀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서 건강기능식품은 실제로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 부계정 이용을 많이 하기는 해요. 네,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우리 제품에는 좀 어떤 위험 요소가 있고 뭐 어떻게 이제 후킹을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도 같이 상의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다음으로 이제 또 많이 사용하시는 매체인 구글 같은 경우인데요. 구글도 보통 뭐 법에 걸리는 거라면은 이미 그 심사 단계에서 불통과가 되긴 하지만 가끔 가다가 키워드들이나 사진, 동영상 같은 게 통과가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뭐 그냥 사용해도 되지만 나중에 뭐 다른 사람들이 신고를 하거나 하면은 구글 측에서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이런 키워드나 이런 사진, 동영상을 활용하면 안 된다 라고 하고, 아니면 바로 회사 쪽으로 처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런 키워드들이나 표현 사용은 지양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보통 구글 같은 경우는 좀 해외 매체고 좀 느슨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구글 측에서 주의 문자나 메일 같은 걸 주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활용해도 되고, 만약에 사용을 하다가 소재가 정지가 됐다 하면 다른 소재로 바꿔서 새로 시도해봐도 되는 매체입니다. 맞아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매체사 자체는 좀 이제 다른 매체들에 비해서 조금 느슨하게 운영을 하는데, 저도 실제로 좀 운영 중인 이제 계정을 보면은 문제 없이 게재가 되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이제 메일이 오고 이제 그 소재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게재 제한이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후속으로 이렇게 좀 정지가 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매체별로 이런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플랫폼마다 다르니까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랑 메타, 구글을 다 따로따로 문구도 작성해야 되고, 소재 같은 경우나 동영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서 만들어야 돼요. 또 동영상을 인플루언서를 활용해가지고 뭐 아니면 모델을 활용해서 광고 영상 제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영상 같은 경우에도 한번 잘못 만들면은 아예 영상을 통째로 못 쓰게 돼버린다거나 아예 통째로 수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여럿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 모델이나 뭐 인플루언서들한테 기획 제안을 할 때 그런 문구 같은 것도 굉장히 조심해서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을 좀 이제 어떤 식으로 좀 바꿔보면 좋을지도 실제 실전에서 이제 그 소재 활용할 때 이제 기준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뭐 단어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본질적으로는 광고를 하는 목적이 저희 제품의 좀 장점을 알리고 좀 판매가 일어나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우회해가지고 좀 광고적으로 표현을 하려고 하면은 좀 이제 방법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저희 회사 제품이 좀 이제 혈압을 낮추는 성분이 있다. 그러면은 뭐 혈압 낮춤 이런 거는 이제 걸리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혈압 유지에 도움이 되는 이제 땡땡땡 성분 함유 이런 식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좀 통과 확률이 높고 이제 고객들한테도 저희 제품이 그래서 어디가 좋은지까지는 알릴 수 있어서 좀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또 지방 감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바로 이렇게 뭐 지방 감소나 다이어트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사용하시면 안 되고 뭐 소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원료 이런 식으로 좀 돌려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문구를 굳이 뭐 위험하게 왜 사용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소구점을 잡지 않으면은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우리의 제품을 원활하게 알려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인 제품인데 다이어트라는 키워드를 못 쓰면은 우리 제품을 누가 알아주고 어떻게 광고를 진행합니까? 그래서 좀 돌려가지고 우리의 말을 좀 2차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돌아서 얘기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파생된 방법으로 이제 제품이 아니라 그 제품에 들어있는 그 원료의 장점을 설명하는 형태로도 좀 우회해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원료 같은 얘기 말고도 이제 질병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질병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키워드이기 때문에 뭐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다이어트 이런 키워드들은 무조건 X, 무조건 사용하면 안 되는 키워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좀 대신해서 좀 이런 표현 대신에 쓸 수 있는 것들은 뭐 생활 습관 관리나 이제 건강 관리라는 방향으로 좀 돌릴 수가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품 이런 식으로 특히 좀 이제 대기업이나 그 공식 채널에서 좀 광고하는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 구축을 해서 좀 건강한 이미지를 전달하는 식으로 좀 광고를 많이 집행해요. 그래서 이렇게 질병의 직접적인 이름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좀 우회를 하고 살짝 표현만 바꾼다 하더라도 바로 이해가 가는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우회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좀 우회해서 하다 보니까 좀 이미지도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일단 이제 비포 애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쓰면 안 되는 거고, 대신해서 좀 이제 쓸 수 있는 이미지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비포 애프터 사진 말고도 뭐 대신 브랜드 패키지나 제품 컷,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 같은 걸로 진행하는 게 좋아요. 브랜드 인상 같은 것만 잘 남겨줘도 충분히 후킹이 되니까 꼭 비포 애프터 사진으로 하고 싶다는 좀 비추드리는 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제품 패키지에 보통 그 제품의 이제 특징이나 주요 원료 같은 게 적혀져 있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품 패키지 이미지를 좀 전면에 이제 노출시키고 이제 그걸 메인으로 광고하는 것도 좀 효과가 있었던 편이에요. 네, 여기에서 또 하나를 말씀드리자면은 좀 과장형 표현 같은 것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예로 들어서 뭐 일주일 7일 만에 5kg, 6kg 감소 이런 식으로 문구를 사용하다 보면은 정지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과장형되게 표현을 사용하는 것도 비추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다가 계정이 정지가 되거나 아니면 영업 정지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도 꼭 확인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음처럼 좀 부드럽게 설명으로 표현을 하는 게 낫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이렇게 소재 제한이 조금 많은 분야다 보니까 좀 이제 상세 페이지가 좀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소재 안에 제품 정보를 다 우겨 넣으려고 하는데 이게 좀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 이제 그 소재에 못 넣는 표현들을 좀 상세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좀 꾸며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재는 이제 딱 브랜드를 알리고 이런 제품이 있다는 좀 관심을 끄는 역할까지, 그리고 좀 이제 그 해당 이제 성분들이라든지 좀 기능에 관심이 있던 소비자들을 좀 끌어들이는 용도라고 보면 되고요. 자세한 설명은 좀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좀 풀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소재는 아무래도 제한 같은 게 많이 나오니까 상세 페이지에 좀 디테일한 얘기들, 소재 못 넣는 얘기들 상세 페이지에 넣어서 좀 전환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그런 전환 액션을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만 들으시다 보시면은 그러면 내가 이 키워드들만 조심해서 혼자 진행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좀 다른 애들도 이런 키워드 사용하고 있는데 나도 사용해야겠다, 다른 사람들 거 보고 따라해야겠다 하시다가 정지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저희 대행사를 이용한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그런 키워드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문구 활용할 수 있는지 등도 저희도 같이 알아보면서 전달 드릴 거고, 만약에 소재에서 이런 소재를 활용하고 싶어요 라고 의문점이나 뭐 추구하고 계신 게 있다면은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좀 생각보다 많은 거를 도와드리는데요.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좀 단순하게 금지어만 피한다고 이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적 기준이나 뭐 플랫폼 심사 기준, 뭐 소비자 인식까지 다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감수를 하면서도 좀 판매될 만한 이제 플랫폼 심사 기준에 맞춘 카피라이팅 설계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좀 비포 애프터 같은 좀 후킹성 소재 없이도 좀 이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소재 기획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은 좀 이제 자발적으로 하게 되시면 제품 제작을 열심히 하셨다 보니까 좀 굉장히 성분 중심으로 나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이제 또 고객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떤 제품인 건지 좀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고객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랜딩 페이지 뭐 문장 구성이라든지 이제 순서라든지 이런 것도 봐드리고, 좀 성과 좋은 이제 키워드나 소재 최적화를 하면서 동일 예산으로 더 많은 고객에게 좀 노출이 되고 더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이런 좀 관리들을 전반적으로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건강기능식품은 한 번 실수로 계정이 완전 멈추거나 광고가 비활성화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런 마케터들, 저희 이런 경험이 있는 마케터들을 데리고 같이 광고를 진행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처음에 어떻게 방향성을 잡는지, 어떤 매체를 어떻게 세팅을 하고 전략적으로 가는지에 따라서 앞으로의 계속 가야 될 방향성이 흐트러지거나 좀 명확하게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저희한테 좀 한번 상담 한번 들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특히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광고 경험이 있고 없고가 좀 되게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경험이 풍부한 마케터와 함께 좀 안전하게 전략 세팅을 해놓는 게 나중에 이제 광고 집행 중에 좀 이제 막히는 것보다 이제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또 광고 진행하다 보면은 네이버가 효율이 좋을까요? 메타가 효율이 좋을까요? 구글이 효율이 좋을까요? 아니면 뭐 네이버, 메타, 구글을 활용해봤던 사람이라면은 당근, 토스, 뭐 다른 버티컬 매체들도 많이 있는데 어떤 매체가 가장 성과가 좋을까요? 이렇게 문의를 남겨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뭐 웹사이트도 한번 확인해보고 이전에 어떤 광고를 진행했는지, 제품의 효능은 뭐고 어떤 매체에 어울리는지 등 제안서 같은 것도 작성해드리고 미디어 믹싱 같은 것도 되니까 그 부분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은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좀 시행착오를 좀 많이 줄여 드릴 수 있는 게 좀 장점이어가지고 좀 추가로 궁금한 점은 문의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다양하게 나눠봤는데 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핵심 내용이라고 말씀드리자면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 기준이 기본이다. 그 첫 번째로 드릴 말씀입니다. 맞아요. 플랫폼 기준이 아니라 식약처 기준을 좀 이제 기본으로 좀 이제 소재 기획을 해주시는 게 해주시는 게 심사 통과율을 좀 높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플랫폼별로 심사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좀 카피를 나눠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제품이 홍보하고자 하는 방향성이라든지 좀 자주 써야 되는 표현에 따라서 매체를 나누는 경우도 많은 업종입니다.
네, 그리고 그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효능 또 결과 중심 표현은 무조건 피해야 됩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소재랑 상세 페이지 역할을 구분하셔야 되고요. 네, 소재로는 이제 그 제품에 대한 좀 호기심을 끌 수 있을 정도까지 좀 이제 표현을 하고, 상세 페이지에서 좀 상세 설명을 통해 가지고 좀 구매를 유도하는 식으로 두 가지가 좀 동시에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만약 궁금한 게 생기거나 하신다면은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만 충분히 지켜도 광고 심사 통과율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면은 앞으로 광고 진행하실 때 어떤 걸 피해야 되는지, 계정이 정지되거나 광고 영업 광고 판매 정지가 안 되니까 그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만약에 부계정으로 광고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저희한테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좀 이제 그 주의 요소가 많다 보니까 사실 좀 감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 역할이 좀 시행착오를 줄여드리는 부분 같은데, 뭐 이제 직접 이제 돌려보고 뭐 정지되고 이제 계제 이제 제한되고 뭐 이런 것들을 시행착오를 겪어가다 보면은 사실 시간도 비용도 이제 좀 드는 부분인데, 좀 미리 겪어본 이제 마케터와 이제 상의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확실히 좀 심사 통과율도 좀 높아지고 좀 그런 시행착오들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오히려 건강기능식품 쪽이 좀 이제 대행을 맡겼었을 때 좀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좀 업종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저희가 네이버 광고나 메타, 구글에서 현재 성과가 잘 나오고 있는지, 세팅 전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같은 것도 확인 도와드리니까, 만약에 기본 광고주분들이 직접 진행을 하고 계셨다라면, 아니면 다른 대행사를 이용하고 계셨다라면 간단하게 문의만 남겨주시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저희 쪽으로 이관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무조건 이득이 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입장에서도 광고주분들의 매출이 나와야 저희 광고비도 커지기 때문에 서로 윈윈하는 구조로 가는 걸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뭐 처음에 광고비를 무조건 어느 정도 써야 된다, 이게 저희의 꼭 저희 매출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광고주분들의 매출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첫 달에 매출이 나와야 그 다음 달도 계속 진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문의 남겨주시면 굉장히 상세하게 최대한 많은 얘기를 담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예민한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텐데, 지금 만약에 라이브 방송 보고 계시다면은 라이브 방송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이게 영상이 올라가니까 그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방송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좀 라이브 방송이다 보니까 좀 이제 시간을 좀 이제 길게 가져가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댓글 남겨주시거나 이제 그 추가로 좀 이제 연락 주시면은 좀 관련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고, 다음번에는 좀 이제 건강기능식품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좀 이제 그 실무적인 내용으로 좀 다시 한번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채팅 남겨주시고요. 추가로 궁금하신 부분 없다고 하시면은 저희는 오늘 라이브 여기까지만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 보통 네이버랑 메타, 구글에만 말씀해 드렸는데, 네이버 키워드 같은 거 잡으실 때 좀 메인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좀 비용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파워 컨텐츠로 진행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파워 컨텐츠가 좀 많은 내용을 담을 수도 있고, 좀 바이럴 쪽이라 효과가 좀 좋을 수도 있거든요. 신뢰도가 높아져서. 그래서 네이버 검색 광고를 진행한다고 하시면은 파워 컨텐츠 캠페인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그냥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면은 함축적으로 담아야 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구글 광고에 유튜브 캠페인, 요즘에는 이제 디맨드젠이나 피맥스 캠페인으로 좀 합쳐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이런 유튜브 캠페인만 활용하기에는 영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인플루언서 협업이나 뭐 모델 협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 통화하시면 영상 제작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아요. 해당 광고들이 좀 실제로 이제 건강기능식품에서 좀 효과적인 광고들이긴 해요. 왜냐면은 이제 모델이나 인플루언서 협업 같은 경우에는 바이럴 효과도 있고 좀 신뢰도도 높여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나 파워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특히 파워 콘텐츠는 이제 보통 이제 그 블로그랑 연동해서 많이 이제 그 노출을 시키니까 좀 상세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좋은 광고들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이 피엔글로벌 문태주 마케터 심소라 마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